오늘은 건설사 서류 심사 평가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고 해요. 건설사에 서류 지원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어느 회사는 서류를 통과했는데 어느 회사는 떨어지고 도대체 무슨 기준으로 자기소개서를 평가하는 거야? 라는 의문점을 갖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소위 스펙이라고 불리는 출신 학교, 학점, 자격증, 어학 성적은 전혀 문제가 없는데 대부분 서류에서 고배를 마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별로 준비가 안 된 같은데 버젓이 서류에 합격하는 취준생들을 주변에서 보는 경우도 많으실 거예요. 도대체 건설회사의 서류 전형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내용에 중점을 두면 합격 확률이 높아질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궁금증을 꼭 해결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25년 하반기 채용이 한창 진행 중이죠. 건설 관련 학과를 졸업하셨거나 전기기계를 전공하신 분들 또는 인사나 홍보와 같이 공통직군의 취업을 희망하시는 분들 서류 전형 결과가 나오셨거나 서류 전형이 진행 중이실 거예요. 아마도 많은 분들이 좌절을 겪고 있으실 것 같아 마음이 아프네요. 서류 전형에서 최종 합격자의 5배를 선발한다고 할 때 우선 서류 전형이라도 통과하려면 최종 합격시킬 인원이 많아야 하는 건 당연하겠죠? 그런데 지금 건설 경기가 많은 인원을 채용할 만큼 좋지 않아요. 국가에서 발주하는 물량도 계속 줄고 있을 뿐 아니라 민간에서 개발하는 사업도 프로젝트 파이낸싱 제약으로 은행에 돈 빌리기가 어려워 제약사항이 무척 많습니다. 이러다 보니 현장 수는 계속 줄고 인건비, 자재비 인상에다 중대재해 처벌 강화에 따라 안전관리비 상승 등 원가 상승 요인이 워낙 많다 보니 건설회사들이 적극 입찰에 나서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5년 하반기를 살펴보면 10개 안쪽의 1군 건설사가 신입사원 채용을 진행 중인데 실제로 들여다보면 채용 인원이 직무별로 한두 명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기업의 사회적 기대치 때문에 공채 채용을 안 할 수는 없고 채용하더라도 양성할 여력은 안 되고 결국 인원이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최소 인원만 뽑는 명맥 유지 차원이 강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1군 건설사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죠. 그마저도 신입을 아예 채용하지 않는 회사가 더 많습니다. 그럼 건설사의 채용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회사를 매각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든 회사가 부도나지 않도록 유지해야 합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현재 운영 중인 현장의 리스크는 줄이고 새로운 전략 사업을 빨리 론칭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그쪽 방면으로 역량 발휘를 즉시 할 수 있는 경력사원을 채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계약직이 1순위고 희소성이 높은 전문 직무는 경력사원을 채용하게 되는 거죠. 막내급 직원이 필요하더라도 대학을 갓 졸업한 취준생보다는 2, 3년 정도 경력사원을 채용할 가능성이 높죠. 왜냐고요? 어차피 건설회사의 신입사원 계보는 깨진 지 꽤 되었고 건설회사에서 2년 정도의 경력은 적응 속도 차이가 꽤 큽니다. 즉시 활용 가능한 전략이라는 거죠. 먼저 서류 전형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것부터 간략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회사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량적, 정성적 부분을 같이 고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AI에 의한 필터링 및 자소서, 문장 분석과 같은 정량평가, 인사 담당자 및 실무자의 정성평가의 합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회사마다 평가 방식이나 배점의 차이는 있고 요즘은 정량평가는 외부 용역업체를 활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실무자 평가도 생략하고 실무부서의 의견을 듣고 평가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 인사에서 특정 직무는 어떤 인원을 고려할까요? 라고 사전에 묻고 그걸 서류평가 시 정량적 요소로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늘구멍인 건설회사 채용 관문을 뚫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될 텐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현실적으로 답변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몇 가지 케이스별로 접근 전략을 말씀드릴 건데요. 본인의 케이스에 맞는 내용을 주의 깊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소위 스펙을 풀장착하고 있는 경우에는요. 가급적 본인이 가고 싶은 건설회사 한두 곳에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지만 절실하지 않은 취준생은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그렇게 하시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본인의 강점을 꼭 하나는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이 중대재해 관련 안전이나 건설, 인공지능 둘 중에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스터디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전 분야는 자격증 취득이 좋을 것 같고, 쉽게 취득하는 방법은 제 영상에서 여러 번 다루었으니 지난 영상 참조해주세요. 건설 인공지능은 아직 적용 사례가 많지는 않지만 건설사들이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자주 다루도록 할게요. 두 번째로 스펙에 약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중대재해나 건설, 인공지능 적용 이슈 외에 지원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을 꼭 파악해서 그 내용을 자기소개서에 담아내셔야 해요. 이 부분은 분명 인사나 실무 담당자들이 본다면 채택할 만한 매력적인 본인 어필이 될 거예요. 그럼 이 내용은 어떻게 알아낼까요? 제 영상에서 몇 번 강조드렸지만 지원회사에 다니는 선배나 제 카톡 오픈 채팅방 건설 취업 멘토에 질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스펙에 자신이 없는 분들의 경우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에 두 가지 내용을 탄탄히 준비하셔서 서류 전형에 최대한 많이 지원하셔서 경험을 꼭 쌓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건설사에서 현장별로 채용하는 현장 채용직에 지원하시길 추천드려요. 나는 정규직을 하고 싶은데 무슨 말이냐라고 하시겠지만 현장 채용직으로의 6개월에서 1년 경험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큰 가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장 채용직으로 근무하는 회사에 정규직으로 입사 지원을 할 경우 매우 큰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 위에서 설명한 정성적 평가에 고득점 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 물론 타 회사에 지원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제가 서류 보면서 느낀 감정을 그대로 전달드리는 내용이니 의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오늘 영상은 건설사 서류 전형 기준과 합격을 위한 준비 전략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영상 꼭 참고하셔서 원하는 건설사에 꼭 합격하셨으면 좋겠고요. 건설회사 취업을 위한 핵심 키워드인 건설 안전과 인공지능은 제 영상 참고하셔서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영상은 면접 때 많이 나오는 키워드 위주로 내용을 구성해 볼까 합니다. 기대 많이 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